안녕하세요. 인생은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만나실 분은요, 다양한 표현으로 대중에게 말을 거는 미학의 혁명가, 아방가르드의 얼굴 김구림 작가십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예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술적으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소설을 좀 썼었어요. 언제부터요? 열 몇 살 때부터 소설 썼다가 어느 날 그것도 그만두고 영화 감독이 되자 하고 영화 감독을 하려니까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소설은 왜 그만뒀나 하면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가 없구나. 네. 이건 번역에서 벌써 오리지널티가 허물어지니까 그래서 거기 그만두고 그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우가 따로 있어야 되고 여러 그런 스태프들이 말이지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100% 내 작품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무용 음악까지 다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번역도 안 하고 네. 통역도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음악가가 돼가지고 멀리까지 연주하러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작품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게 제일 낫겠군 하고 그 다음에 화가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미대를 갔었죠. 네. 미대를 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하니까 교수가 그 당시는 우리 시절에는 일본에서 공부한 그런 교수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야. 이건 도대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좀 다툼이 있었고 그 교수들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내한테 상도 주고 수제자를 삼겠다 하는데 나는 그 싫은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1년 다니다가 그만 학교를 때려치웠어요. 학교 졸업장 가지고 무슨 결국은 중고등학교 미술선생 받겠다 하겠느냐 하고 내가 혼자 공부하고자 하고 그렇게 그만 둬가지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내 혼자 독학으로 나간 거죠. 그 섬유 회사에 내가 하도 오라 해서 내 자리를 뭘로 줄래 했더니 기획실장을 준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 기획실장 하면 모든 것을 1년 예산까지 세우고 모든 홍보 문제는 내가 다 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홍보를 하는데 잡지, 신문, 영화의 그 CF 필름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TV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CF 필름을 만드는데 외주 조가 전부 다 만들어 오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보자 하고. 그래가 CF 필름을 내가 처음으로 만들면서 영화에 대한 지식을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해부터는 내가 한 번만 하고 외주를 줘버리고 회사 돈을 하니까 내 작품을 만들자. 내 모든 영화에 대한 것은 다 이제 터득했으니까 그게 바로 문명 여자 돈이라는 것을 만들다가 그 여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완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한 게 24분의 1초의 의미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명동에 있는 그 명동극장 거기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이 국제현대음악제를 내가 연출해가지고 전부 다 존 케이지고 뭐 이런 스톡하우전이고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전부 다 막 그때 공연하고 또 백남준의 말이지 피아노 위에 정사고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연출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 현대음악 작곡 발표회를 하려고 작곡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한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캔버스에다가 어떤 그린다는 그 자체는 이미 내가 이 고등학교 때고 이때고 대상을 날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캔버스에다 뭐 붓으로 그린다는 그 자체는 별로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든 것은 말이지 그런 데서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잔디에다 불을 지르는 그런 행위와 그 붉은 보자기에다가 얼음을 쌓아놓고 말이지 묶어놓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 작품이 이제 그 현상에서 흔적으로 나는 그런 제목인데 그 시리즈가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게 바로 그때부터 뭘 생각했나 하면 음과 양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음과 양이라는 것은 두 개로 보이고요.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두 개는 둘지만은 그거는 하나다. 하늘과 땅 같은 거.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만은 그거는 둘 같지만은 하나인 거예요. 그럼 하늘만 존재할 수도 없고 땅만 존재할 수 없듯이 모든 것은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내 혼자만의 이론을 이제 정립해가면서 작품을 해나가고 오게 된 거죠. 나는 멀리서 무엇을 구하질 않아요. 내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재로 삼아서 이제 화면 속에 있는데 그 화면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리에 백화점에서 걸려 있는 그런데 프린트 된 거 그런 걸 구해다 그 지워 나가는 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 지워 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어떤 붓질을 해가지고 그래 의미 있는 것과 이미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결합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음과 양이라는 문제를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퍼포먼스 경우에는 모든 것이 행위예술이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나는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내 특징이에요. 손톱과 시 같은 것도 행위가 없고 도라는 것도 행위가 없고 전부 다 행위가 없는 게 내 어떤 퍼포먼스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라요. 이게 바로 굉장히 동양적이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구나. 행위를 보고 그걸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각하는 퍼포먼스다. 이런 이제 말을 많이 들어요.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은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모든 것은 그 하나의 어떤 그 화가다 하는 그런 게 붙지를 못해요, 내한테는. 그래 나서 우리나라 판화를 개척한 사람이 나고 판화 공방을 최초로 만든 사람도 나고 판화에 대한 젖을 낸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지금. 판화 기법에 대해서 번역한 사람들은 있지. 판화 저서를 낸 사람은 나밖에 없고요.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연극, 영화, 음악, 무슨 무용, 무슨 미술에서도 파나 조각, 도자기 그런 것들 이제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왜 내가 그 조각전을 했나, 왜 도자기전을 했나 하면은 한 번은 이래 보니까 조각가들이 여상만 저 조각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네. 목각으로도 하고 무슨 뭐 석고로도 하고 주물 떠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무슨 너무 조각이냐. 응? 하고 나는 그 당시에 그 저 우육각을 이제 먹고 내버리는 거, 거리에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는 주물로 다 뜬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 화랑에다가 한 짝에 쌓아놓기도 하고 말이지. 네. 예? 그리고 스리바라든가 쓰레기 바퀴 같은 거 이런 걸 주물로 만들어 가지고는 갖다가 놓기도 하고 이랬더니 조각가들이 김구림이가 무슨 조각전을 해 하고 와서 보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새로운 조각의 변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내가 이 도자기전을 한다니까 도자기 작가들이 무슨 김구림이가 무슨 도자기를 해 하고 얼마나 지가 물레를 잘 돌리고 항아리를 잘 만드는지 모르지만 가보자 했대. 그 당시에 도자기 작가들은 전부 다 항아리밖에 뭐 안 만들었어요. 네. 옛날에는. 근데 가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뭐가 보이나 망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면은 종이 봉투를 만들어 놓고 종이장을 만들어 놓고 종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도자기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현대 도자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 사집단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예술이 진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24분의 1초 그걸 얘기한 것은 영화계에서 테러를 좀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당했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네. 실험 영화로 돼가지고 그 영화 박물관 그 뭡니까 무슨 그 영상 자료원에 네.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작품은 그 시대성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긴 그림은 무슨 그 뭐 어떻게 저렇게 자주 변하느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화랑은 정체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앉았는데 네. 정체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창렬 같으면 평생을 물방울 한 사람이 정체성이 있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나는 그 시대가 변하면은 인간의 사고가 변하잖아. 인간의 사고가 변하면 작품도 변해야죠. 그거는. 그런 텔레비도 없을 시절, 라디오만 듣던 시절과 또 TV가 생기고 나고 그 다음에 칼라 TV가 생겨나고 오늘날에 컴퓨터가 생겨났으면 그 사고가 인간의 사고는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따라서 작품 바뀌어 나가야죠. 그래서 내 작품을 보면은 초기부터 보면은 전부 다 그 시대성을 반영한 그런 작품들이에요. 재작년에 그 아라리오 때 개인전 때 보면은 이제 그 주로 이제 설치 작품이었었지만은 이 시리아 문제를 다룬 작품과 그리고 오늘날에 참 이 자식을 죽여서 말이지 냉장고 속에다가 막 그걸 끊어가지고 갖다 놓는다든가 산에 갖다 묻는다 이런 게 있나 하면은 자식이 애비를 말이지 죽이는 이런 세상 이런 그런 고발적인 그런 작품들만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인의 현대 어떤 노예 같은 이런 거 그런 데 대한 작품들이 전부 다 설치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서 내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 시대성을 전부 다 반영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내 특징입니다. 내가 무슨 뭐 작품 팔아가지고 잘 살겠다는 거 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날까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 하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거. 그런 생각으로 오늘날까지 예술 활동을 해 나온 것이지. 그리고 꼭 내가 무슨 예술가라는 그런 그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걸 할 뿐이다 하는 거. 예술이 뭐 대단해 숭고하다니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나 하면은 스프링 있잖아요. 네. 스프링 이런 요만한 스프링이 있다 합니다. 네. 조금만 누르면 조금 튀어오르죠. 네. 꽉 누르면 많이 오. 튀어오르죠. 나는 스프링 같은 사람이에요. 그마참 강압을 날 하면은 더 나는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후학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작품이 나올란지. 옛날에는 예? 내가 참 부끄러워요. 지금 작가는 1년에 100점 이상은 해야지 작가 말을 듣지. 작품 1년 내가야 작품도 한두 점 해놓고 그게 작가라고 하면은 그거는 작가가 아니라 이런 막 인터뷰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예? 작가는 언제나 작품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100점을 못하고 있어요. 1년 내가야.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